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지난 시간에는 민간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 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렇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그 임대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렌트홈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단계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를 처음에 계약하고 또 계약 이후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기타 또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임차인, 세입자에게 임대 의무 기간은 뭐 4년짜리인지 8년짜리인지, 또 임대료 증액 제한, 이렇게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한 번에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증액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임대주택의 권리 관계, 선순위 담보권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릴 수 있으니까 꼭 해당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의무는 아니죠. 이 양식을 사용하고 뭐 임대사업자 설명을 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그 임대차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재계약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묵시적 갱신 시에도 역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 방법은 꼭 방문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그 제출 서류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야 이 사람이 계속 그 임대 의무를 지키고 있구나, 준수하고 있구나, 또 임대료 증액 제한도 준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임대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먼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근거가 남지 않아서 세제 감면 혜택을 또 행정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해당 임대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 계약 이후에는 이제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죠.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0에 50이다. 예. 1,000에 50이다 이런 경우는 보증금도 5% 이상 올릴 수가 없고요. 월세도 5%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임대차 계약 또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에는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증액하려는 경우에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연 5%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연 5%가 아니라 그 이제 재계약할 때, 증액할 때, 계약이 종료됐을 때 뭐 1년 단위일 수도 있고 2년 단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에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그리고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의 단위는 1년인 거죠. 연 5%가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에 계약이 2년 단위였으면 그때는 또 2년에 5%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뭐 이걸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5%를 넘는 그런 증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임차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물게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 쉽게 이것을 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4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의무입니다. 자, 임대 의무 기간 뭐 4년 또는 8년인데요. 이 기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이건 본인 거주도 포함됩니다. 혹은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가 4년 임대하겠습니다. 8년 임대하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한 뒤에는 그 주택을 중간에 뭐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든지 아니면 그걸 무단으로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역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을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좀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든지 좀 너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재계약 거절이나 계약 해지나 그 사유를 보면은 이제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경우 거절 사유가 되고요. 혹은 부대시설 고의 파손, 멸실 등 이런 사유가 인정될 때는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라도 뭐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가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는 거절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의무를 둔 거죠. 자, 이제 그 밖에 이제 기타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임대사업 목적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준주택, 오피스텔을 이제 등록한 경우에는 꼭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놓고 중간에 한 뭐 2년 정도는 실제로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있었는데 세입자가 그 뒤에는 그걸 오피스로 사용한다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임대사업 목적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것인데 그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경우에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민간 건설임대주택 등 보증 의무 대상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민간 건설임대주택, 또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은 민간 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단지 내 100세대 민간 매입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 뭐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주택 단지에서는 그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만약에 어기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만약에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앞서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증액의 제한이 있고 임대 의무 기간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개인이 진짜로 지키지 못할 만큼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상황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만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고 등록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거를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의무들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자신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 경험자들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현장에서 전문가들, 세무사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혜택과 그리고 의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과연 나는 등록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참고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